그날 식탁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이었지만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한숨, 우리 가족의 비극은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식품 공장은 아버지의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다. 이른 새벽 미역국 냄새 대신 된장 끓는 냄새로 하루를 여는 사람. 그게 바로 아버지였다. 젊은 시절 통장에 잔고 12만 원으로 시작한 이 공장. 허름한 창고에 장독대 하나부터 놓고 비 맞으며 장을 담갔다. 지게차도 직접 몰고 기계가 고장나면 작업복도 없이 맨몸으로 기계 속에 기어들어갔다. 된장은 숨이 살아 있어야 돼. 매일 온도랑 습도 보면서 눈으로 익혀야 해. 그 말은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의 철학이었다. 아버지는 이 공장을 식품이 아닌 생명으로 키웠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이 떨리는 날이 많아졌다. 작업복보다 병원 가운을 입는 날이 더 많아지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민수도 이제 40이야. 준비는 시켜야지. 현우도 성실하니 같이 상의해보면 어떨까. 아버지는 신문을 덮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누구한테 넘겨도 이 맛을 살릴 수 있을까? 며칠 뒤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았다. 마루엔 작은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고 민수는 회색 슈트를 입고 나타났다. 그의 발표 자료엔 2025-2030 사업 비전이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다. 아버지,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전통은 유지하되 소비자는 변화하고 있어요. SNS 마케팅, 패키지 리브랜딩, PB 상품 개발. 이 브랜드를 전국구로 만들 자신 있습니다. 민수의 말은 화려했고 숫자도 빛났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장 담그는 건 누가 하지? 민수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그건 외주 줘야죠. 위생인증 설비에 맡기고 우리는 유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맛은? 맛은 유지됩니다. 표준화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죠. 그 순간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제가 장 담그는 과정 온도 곡선이랑 습도 정리한 게 있는데 지난달부터 조금씩 적어봤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민수는 피식 웃었다. 현우야,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이건 경영 전략이야. 아버지는 말없이 자료를 받아 살펴봤다. 그리고 다음날 결정을 내렸다. 민수에게 맡기겠다.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 물정도 아는 놈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공장 마당을 천천히 돌았다. 손엔 노트가 들려 있었고 공장 굴뚝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식탁 밑에 앉은 강아지 콩이는 민수가 부르는 소리에 도리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의 선택은 가족의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민수가 공장을 맡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 우선 공장 로비에는 아로마 향이 깔리고 벽에 비전 2030이라는 액자가 걸렸다. 직원 유니폼도 새로 맞췄고 공장 앞 간판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교체되었다. SNS에는 매일같이 제품 사진과 할인 이벤트, 유명 셰프와 협업 중이라는 티저 영상이 올라왔다. 언뜻 보면 누가 봐도 잘 나가는 기업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뉴스 기사에 실린 민수의 인터뷰를 스크랩해 액자에 넣었다. 내가 만든 브랜드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 내 아들이 진짜 대단한 놈이야.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에서 낯선 로고가 찍힌 인쇄물을 발견했다. 파란푸드라는 이름의 중소식품업체 브로셔. 이상한 건 그 안에 소개된 된장 제품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점이었다. 포장 색깔과 폰트만 다를 뿐 레시피 설명과 마케팅 문구가 민수가 준비한 기획서와 판박이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밤늦게 귀가한 현우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우리랑 똑같지 않아? 현우는 자세히 읽어보다가 이마를 찌푸렸다. 이건 누가 베꼈다기보다 똑같은 내부 자료를 쓴 느낌이야. 그날 이후 현우는 새벽마다 공장 장부와 납품 내역을 점검했다. 전산 파일엔 이상 없었지만 문제는 사내 공용 PC에 저장된 폴더였다. 레시피 V3 파이널 엑셀이라는 파일이 열흘 전 USB로 복사된 흔적이 있었다. 사용자명은 민석. 그리고 같은 날 파란푸드에서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우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다.
아버님, 혹시 형님이 다른 업체랑도 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다.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라. 민수는 내 아들이다. 며칠 후 직원 하나가 창고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지난주 출고된 된장 박스 수량과 실제 생산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것. 장부상엔 120박스 출고됐는데 생산된 수량은 100박스였다. 어딘가에서 빠져나간 20박스. 누구도 이걸 설명하지 못했다. 수지는 민수의 책상 위에서 명함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김민수 마케팅 자문 파란푸드라는 문구. 그날 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오빠 설마 진짜로? 현우는 잠든 아내 곁에서 노트북을 켰다. 노란색 포스트잇에 빼곡하게 메모를 하며 서서히 민수의 행적을 추적해 나갔다. 그리고 확신했다. 레시피가 유출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넘긴 거야. 이때부터였다. 공장의 공기가 변했다. 늘 웃던 정직원이 조용해졌고 아버지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다. 창고에 남은 재고 박스 위에 파란푸드 스티커가 겹겹이 덧붙여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보고 말없이 스티커를 떼기 시작했다. 공장 회의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를 넘기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파란푸드에 대한 소문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다. 급기야 현우가 증거 자료를 정리해 가져왔다. 아버님, 이건 지난달 출고된 물량 중 빠져나간 박스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유통 경로 추적 결과 파란푸드 물류센터 주소와 일치합니다. 아버지는 입을 꼭 다물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내며 이어 말했다. 여기 CCTV 일부입니다. 지난주 밤 민수가 직원 퇴근 후 혼자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창고 수량이 줄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키운 공장인데 그놈이. 그때 마침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표정은 여유로웠고 한 손엔 커피가 들려 있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습니까? 어머니 피곤하세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너 파란푸드랑 일하고 있냐?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되물었다. 아버지, 설마 저 그런 거 몰래 했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명함 나왔더라. 마케팅 자문이란 직함으로. 민수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자문했습니다. 그쪽이 먼저 연락했고 제품 포지셔닝 전략 정도만 도와준 겁니다. 레시피는 공개한 적 없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왜 박스 수량이 안 맞을까요? 왜 형님 이름으로 파일이 복사됐을까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건 실수였어. USB는 여러 사람이 썼고 자료야 공용 자료잖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야, 넌 내가 만든 맛이 내 거라 생각했냐? 내가 피땀으로 지켜온 걸 그렇게 함부로 넘겨? 민수도 언성을 높였다. 아버지, 그 맛 하나로 시대를 버틸 수 없어요. 그거 하나에 집착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현우는 그 맛 지킨다고 밤마다 공장 청소하고 있고 전 가족 미래를 위해 브랜드 키운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야, 가족 미래는 믿음 없이 못 지켜. 내가 했던 말들이 아버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몰랐니? 민수는 눈을 피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민수에게 손편지를 남겼다. 민수야, 넌 똑똑하고 강한 놈이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땀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를 나갔다. 사표는 쓰지 않았지만 모든 파일과 계정을 정리하고 떠났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현우가 조용히 메웠다. 그는 장독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써온 장의 온도 기록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 진짜 이 집 지킨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말없이 담벼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 햇살 아래 장독대는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민수가 떠난 공장은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숨기고 있던 긴장이 풀리듯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고 창고 안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현우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아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장독 뚜껑을 열고 다시 온도계를 꽂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에게 중얼거렸다. 아무 말 안 해도 결국 다시 돌아오네. 어느 날 공장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파란푸드의 대표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김민수 씨에게 자문을 구한 건 사실이지만 된장 제조 방식까지 넘어온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민수 씨와의 계약은 파기했고 관련된 자료도 모두 폐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그 맛이 당신네 회사에 있다고 해도 그 온도는 못 가져간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3대째 이어지는 전통장 이야기를 다룬다는 다큐멘터리 취재 요청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이참에 현우도 좀 알려지면 좋지 않겠어요? 촬영 당일 현우는 익숙지 않은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장독대 앞에서 그가 적어놓은 메모장과 손때 묻은 온도표는 제작진을 감탄하게 했다. 이걸 하루 4번 기록하신다고요? 네. 온도와 습도 그리고 뚜껑 열었을 때 냄새까지. 기록은 그 맛의 기억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밤 수지는 아버지 방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책상 위엔 작은 TV가 있었고 거기엔 현우가 장을 담그는 모습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 수진에게 말했다. 현우는 말이 없지만 손이 말을 하더라.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아버지 방송 봤어요. 죄송해요. 그 온도와 냄새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핸드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며칠 뒤 현우는 새로운 된장 라벨을 디자인했다. 라벨 아래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온도와 땀이 만든 맛. 공장은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봄날의 햇살은 장독대 위에서 또 다른 시간을 익히고 있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된장을 바라보며 생각할 것이다. 그 안에도 누군가의 가족이 있었겠지.